이렇게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 기술들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전력화한다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벌써 1월 달부터 이미 천명하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쏜 것이 아니라 이미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기만당했다고 생각한 김정은은 군년도 1월 달에 이미 1월 19일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문재인 정부도 무책임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4년 6개월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그전에는 소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만 하다 왜 대형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이런 지경에 왔을까? 이 책임은 5년 동안 북한의 굴종만 하기만 하고 북한의 비굴한 모습만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거 전까지만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가동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왜 이 문재인 대통령 말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는 대형 장거리 미사일까지, 즉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면전에서 발사할까요? 그것도 대통령 당선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결국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결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큰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소형 중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월 5일까지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는 이런 대형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선거가 지나면 바로 이런 대형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죠.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을까 북한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후보보다 또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굽신거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래도 한반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결코 대형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월 9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대형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소식을 보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됐다고 해서 북한이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대형 군사적 도발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대형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즉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까 봐 자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형 군사적 도발은 왜 했을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북관계는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도,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도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되기를 바래서라고 노골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북한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절대 문재인 정부와 같이 비굴하거나 굴종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히 보루장머리를 거쳐놓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죠. 그러나 이재명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모든 걸 다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북한은 3월 9일 대통령 당선이 끝나자마자 16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고 이번에 대형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핵실험도 아마 북한은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년 전에 2017년 11월 화성 15형을 쏘았을 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고각 발사를 해서 4200km, 공중으로 440km 날아가서 약 950km, 1000km 날아갔지만 이것을 탄도 정상 각도로 쏘았을 때는 약 12,000에서 13,000km까지 나간다는 것이 그때 미국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분노의 화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로켓맨이라고 김정은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로켓맨이라고 자기를 표명하고 맹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늑다리라고 했습니다. 늙은 비치광이라고 맹공격을 하고 나섰죠.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전쟁 문 앞까지 가는 듯한 말들이 오갔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5년 동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파괴되거나 완전히 막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선제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선별적 타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북과 남이고 전쟁의 불가니 속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러시아와 결사항전하라고 무기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본토, 러시아 본토도 미국이나 나토의 본토도 공격당하지 않고 오직 공격받고 있고 전쟁하는 용토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토든 그 어디에도 북한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한반도에 모든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은 북한을 향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벌써 1월 19일 김정은이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운동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 1월 20일자 노동신문인데 19일 날 한 겁니다. 제가 한 구절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치국의 다음으로 현 조선반도 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구무 대미 대응 방향을 논했다. 한국에 대해서 대남 정책을 논했다는 말은 오직 미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미 짓밟아 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국을 대미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항상 대미 대남 정책이라든가 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빼버렸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담화는 김여정이 벌써 2021년 8월부터 9월달까지 5차례나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짓밟은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김정은이 말입니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국주의라는, 그전에 미국이라고 했는데 이젠 제국주의, 미국과 전쟁 분위기로 돌아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 미제국주의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죠. 처음에 2017년 로켓맨 그리고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할 때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쓰고 있죠. 미제 침략자라고 하죠.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지고 있다. 당전의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수냄 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와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이 이뤘다고 평가하고 비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 김정은이 그렇게 결론했다는 겁니다. 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필 사인까지 내렸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1월 19일 이미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북한은 그것을 실험했습니다. 미국과 장기전을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모든 난관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유엔 제재, 즉 대북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외부로부터 하나의 물자도 지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출입까지도 다 지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자급자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강조한 자력갱생이고 2021년도 1월 달에 있었던 당전의 8차 대회를 연 것도 바로 그래서 열었던 겁니다. 8차 대회를 열고 1차 오기는 계획이 끝나기 전에 1년 앞당겨서 8차 대회를 작년에 열었고 거기서 다시 오기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자력갱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력부강, 자력갱생, 외부의 지원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 그렇게 되자면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북한은 모든 것을 농촌에 올인하고 전국, 전당, 전군이 농촌을 지원하자는 슬로건하에 농촌에 농사 짓는데 돌입했던 거죠. 올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의 반발, 국민들의 반발, 엘리트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북한은 자력갱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급자족 문제, 이 미사일을 만들고 군수무기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급자족, 먹는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북한 내부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모든 것을 지금 농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작년 1월 한 해 동안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지, 자력부강을 할 수 있는지 그 1년을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1만 세대 북한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1년 안에 다 끝냈습니다. 능력이 금년에도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지구력, 계속해서 그 능력이 발휘된다면 금년도 그렇게 작년도처럼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종합해보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사일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대북 정책이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협상의 틀로 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김정은의 어떤 목적으로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와 제가 좀 달리한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지원과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방송, 좋은 소식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